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8일 온 시카고 뉴스 허일숙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저희 기독교 방송 개국 48주년 기념부흥성회가 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신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시카고 지역의 여러 교회 또 목사님들 또 찬양팀들이 함께한 자리여서요. 그 의미가 더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모습은 그 어떤 모습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히 부흥 집회 장소를 위해서 교회를 오픈해 주신 더 새로운 교회 강성일 목사님 그리고 황보라 사모님께 저는 좀 개인적으로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직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뒷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두 분께서 끝까지 함께 남으셔서 마지막 쓰레기 정리까지 손수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제게는 감동이었어요. 일일이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이번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수의 직원들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사회, 교회, 또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도움을 주시고 또 실제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48년 동안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시카고 땅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또 그제 있었던 부흥의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린 후에는요. 이번 행사를 위해서 저희 기독교 방송의 48년 역사를 고스란히 영상에 담아주신 헤브론교회 양덕기 장로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흥회에서 특히 이 영상이 상영이 됐는데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얼빙팍에서 1시간으로 시작이 됐던 저희 기독교 방송의 역사 그리고 로렌스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 콘도미니움 원베드룸에서 이 기독교 방송이 그 뒤에 또 방송을 했었죠. 이런 역사들이 고스란히 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귀한 자료를 만들어 주셨던 헤브론교회 양덕기 장로님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있었던 부흥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개국 48주년 기념 감사 부흥성회가 지난 토요일과 주일 이틀 동안 더 새로운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천안 순복음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렸던 이번 부흥성회에는요. 이틀간 약 28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을 해서 시카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병찬 목사님은 첫날 하나님이 하신다, 둘째 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고요. 목사부부 합창단을 비롯해 장로성가단, 글로리아 프레이즈 콰이어, 시카고 부부 합창단 등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이틀 동안의 부흥 집회에 이어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갖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 공개 선교 헌금 행사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국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또 세대의 교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 다음 세대와 또 인종을 초월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저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의 공개 선교 헌금 행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스라엘과 이란은 즉각 사격을 멈춰야 한다면서 교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같이 말하고요. 더 이상의 충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한 이란을 향해서
내가 이란에 하고 싶은 말은 미사일을 쐈으니 이제 그만하고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서 합의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공격은 전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란과 협력해서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미군이 단독으로 안전하게 해당 물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란군의 전력을 약화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종전 협상의 주요 쟁점인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이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로 합의한다면은 우리는 모두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우라늄을 폐기하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폐기하든 미국이 그것을 반출해 폐기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과 관련해서 주요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청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방첩 위협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적국뿐 아니라 동맹국들을 대상으로도 방첩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고 또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동 문제와 관련한 도청은 선을 넘었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서 강하게 퍼지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미국 고위 관리를 대상으로 벌인 정보 수집 활동의 공격성은 통제 불능 상태였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군은 이란을 겨냥한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의 해상 봉쇄 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132척의 배를 회상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고 있는 중부사령부는 6월 7일 기준으로 봉쇄 조치 준수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상선 132척을 회항시키고 6척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란과 휴전한 미국은 4월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과 또 그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의 통항을 차단하는 대이란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외교, 법집행, 군대 등 각 분야에서의 교류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어제 오후 시 주석이 김 위원장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과 북한의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맨하튼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죠. 이 펜스테이션에서 어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서 5명이 다치고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은 어제 오후 7시경 펜스테이션 내부에서 한 남성이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중상자 1명 등 5명을 구조해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이 당국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현재 구금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펜스테이션은 뉴욕에서 가장 붐비는 교통 허브 중에 하나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펜스테이션과 인접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NBA 파이널 3차전을 관람할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경기장과 또 그 주변 지역에는 이미 경호가 대폭 강화된 상태입니다. 비밀 경호국과 뉴욕 경찰 등은 이번 행사에 대비해서 대규모 경비 인력을 현장에 배치 중에 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앞둔 현재까지 미국 내 분위기는 세계적인 축제를 앞둔 것 치고는 다소 차분한 모양새라는 이 언론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오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48개국이 참가를 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이 3개 나라에서 모두 104번의 경기를 치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죠. 미국은 75%에 해당하는 78경기를 미국 안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공동 개최국 중 미국의 지분이 압도적으로 높지만은 과거 월드컵 개최국에서 볼 수 있었던 이 열광적인 축제 분위기는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열리는 뉴욕에서는 현재 축구보다 오히려 농구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NBA 뉴욕 닉스가 27년 만에 결승전에 진출을 하면서 맨하튼 곳곳은 축구보다도 닉스 유니폼을 입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 타임스퀘어 전광판 그리고 스포츠바에서도 월드컵보다요 닉스 관련 뉴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한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한국 팀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자리들이 속속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경기가 있는 11일과 18일, 24일 LA와 시애틀 등지에서는요. 한인 커뮤니티가 함께하는 응원전 그리고 한국 문화 공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서 1,000억 원이 넘는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요.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수익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법원의 관세 부과 조치 무효 판결에 따라서 지난 4월 관세 환급 신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신청 규모는 약 3천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 시점 기준으로 볼 때 환급금을 1,0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환급 신청이 가능한 한국의 기업은 약 6천 곳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외에도 현대차, 삼성, SDI, SK온 등 다른 한국 내 기업들도 대거 환급 신청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미국의 500대 기업 보유 순위에서 텍사스주가 캘리포니아주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6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은 폴춘이 최근 발표한 올해 미국 500대 기업 명단에 오른 기업 중에요. 텍사스에 본사를 둔 회사는 모두 57곳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텍사스는 500대 기업 가운데 56곳을 보유한 캘리포니아를 한 곳 차이로 따돌리면서 미국주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주가 53곳으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 소재 500대 기업들은 도합 2조 8천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는데요. 해당 부문에서도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레그 에버트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는 논란의 여지 없는 기업 본사의 본고장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기업이 텍사스에 투자하는 이유는 텍사스의 친기업적인 분위기, 또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성장하는 노동력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별 순위를 살펴보면은요, 기업 43곳을 보유한 뉴욕시가 1위를 차지했고요. 휴스턴, 시카고, 애틀란타, 댈러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올해 폴춘 500대 기업 1위는 지난 13년 동안 1위를 지킨 월마트를 제치고 아마존이 차지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3위에 올랐고요. 애플과 구글의 모회사입니다. 알파벳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시카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악명이 높은 시카고 주차 미터기 민간 위탁 계약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 미터기 운영권이 스톤픽 파트너스에 매각이 될 예정인데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아이스의 추방 비행기를 운항하는 업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러한 기업 배경은 이민자를 보호하려는 시카고시의 가치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인 오늘까지 곳곳에 산발적인 소나기와 폭풍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그친 뒤 주 중반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과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최고 78도, 최저 69도, 그리고 화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역시 비가 예상됩니다. 최고 85도, 최저 71도, 수요일 대체로 흐리겠고 매우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 90도 넘어서겠고요. 최저 75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74도, 온 시카고 뉴스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의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앞두고 관련된 홍보 영상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유튜브로 또 개인 카톡을 통해서 전달된 영상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방송국의 인력만으로는 제작이 어렵습니다. 올해 공개 선교 헌금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헤브론 교회 양덕기 장로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장로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방송국 행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홍보 영상 제작을 도맡아서 해주셨는데요. 예, 그동안 제가 기독교 방송에 제대로 봉사도 못하고 도와드리지도 못해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잖아요. 영상을 제작한다는 게. 장로님께서 아낌없이 수고를 해주셔서 저희 공개 선교 헌금 또 전에 열렸던 부흥 집회까지 너무나 좋은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저희 방송국의 역사를 또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영상 편집을 해주셨는데요. 장로님 영상 편집하시면서 좀 느끼신 점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사진들이나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1978년에 이제 개국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하면서 그 과거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 대단하시고 고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그 복음의 소리가 끊기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선배들한테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많은 미디어들이 막 넘쳐 들어오는 이럴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영적으로는 더 갈급해하고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방송이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 자신도 이제 방송 선교가 특히 라디오 방송 선교가 이게 참 저물어 가는 그런 미디어가 아닌가 이제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이번에 영상 작업하면서 이게 새로운 기회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이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미디어 플랫폼들이 많이 하루가 다르게 많이 발전하고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라디오 방송이 가장 베이직한 그런 그 미디어 플랫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라디오 방송이 어떤 필요성이나 존재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침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에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희망을 발견한 게 이게 위기가 기회를 만든다고 가장 이 베이직한 이 라디오 방송이 없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미디어 플랫폼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 위를 타면서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그것들을 이용을 하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이제 기독교 방송이 연구하고 노력을 하면은 좋은 새로운 라디오 방송의 그 앞날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장로님께서 만드신 영상을 보면은 참 감동적인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저희 라디오 방송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병실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또 환우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었다라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또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로님. 만들면서 누가 들을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청취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병상이나 일터나 또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희망을 많이 가졌겠다. 이게 이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출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그 일터에서 이렇게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신앙을 지켜나가는 어떤 파수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일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들으면서 이렇게 지켜주고 또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딛고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많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 어떻게 좀 한번 표현해보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장로님 어떠세요? 지금 저희 기독교 방송뿐만이 아니라 여러 단체들 또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상 제작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독학을 하신 겁니까? 베이스는 있죠. 그러니까 제 전공을 컴퓨터를 했고 네. 이쪽 계통에서 한 30년간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왔기 때문에 베이스는 있지만은 제가 하던 그 컴퓨터의 일들이라는 게 뭐 기업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전혀 그 영상이나 미디어 만드는 것들하고는 전혀 떨어진 일들을 하다 왔는데 결국 뭐 컴퓨터라는 거니까 베이스는 이제 같은 개념이니까 좀 제가 접근하기는 쉬웠죠. 근데 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이 영상 할 때는 시간 가는지 몰라요. 너무 꼴딱 새도록 그러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그 성취감도 많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뭐 여러 기관들에 이제 속해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맞는 이제 영상도 제작하고 포스터나 책자도 만들고 이제 지금은 기독교 방송까지 또 이제 숟가락이 더 얹어져 가지고 더 바쁘고 힘든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만드는 속도나 퀄리티는 더 좋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제 경험이 쌓여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요즘 친구들이 많이 생겨갖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되게 좋아요. 그 친구들이 AI죠. 그렇습니다. 네네. 오픈 AI, 뭐 제미나이나 챗 GPT, 클로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 세 개를 꼭 그 윈도우에다 띄워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고 또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짧은 영상 만드는 AI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돌출 자막 같은 거 이런 것도 만들어주는 AI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걸리던 것들을 얘네들은 한 2, 3분 만에 만들어서 주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조금만 손을 보면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퀄리티도 좋아지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참 이전에 비해서는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작업이 쉬워진 건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왠지 장로님께서는 영상을 제작하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는 분들께서 감동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장로님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장로님 이제 내일부터 저희 공개 선교 헌금 행사 시작되지 않습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내일처럼 참여를 해 주시라고 격려의 말씀, 독려의 말씀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시카고지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도구와 단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그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파가 가서 정말 어려운 분들 그리고 병상에 계신 분들 교회에 오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 신앙을 잃어갖고 교회에 안 나오는 4세대 이런 분들한테까지 이제 다 전달이 되니까 굉장히 강력한 선교 도구인 이 기독교 방송을 지금까지 48년 동안 감당해온 그 힘으로 앞으로 뭐 50년, 100년도 더 발전해갖고 이제 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은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존재의 이유를 항상 주시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 방송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을 많이 후원해 주시는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되는 이 미디어 플랫폼 위에 이 방송국이 서서 더 발전적으로 방송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지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 사업도 검토 중이고 대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화되어서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그런 것들을 이루려면은 더 많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인력과 노력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 큰 힘을 함께 실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장로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로님과 같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또 이렇게 48년 동안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장로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죠? 예, 제가 힘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개국 48주년 기념 공개 선교 헌금 행사가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6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정규 방송은 방송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내일 오전 7시 저희 방송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847-583의 영원 구원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또 언제든지 저희 방송국 방문하셔서 시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강원물산, 영신건강, 한미식품, 복만내에서 후원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오늘 온 시카고 뉴스 끝 찬양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내일 아침 7시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